윌리엄 왕의 두 마리 토끼 잡기. 11세기 중엽 유럽은 끊임없는 긴장과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와 전략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기회와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1. 윌리엄의 야망과 배경. 윌리엄은 1028년 노르망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윌리엄 정보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전에 사생아 윌리엄, 더 베스터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갖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로베르 1세 공작은 정식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윌리엄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출생 배경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받곤 했다. 그렇지만 윌리엄은 어린 나이에 노르망디 공작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생존과 권력 투쟁은 이미 그의 강인한 성격과 비범한 지도력을 길러주었다. 노르망디는 당시 유럽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노르망디 공국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의 귀족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고, 공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났다. 어린 나이에 공작 위에 오른 윌리엄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더 강력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야망을 키웠다. 잉글랜드 왕위 계승 문제는 그의 야망에 불을 지폈다. 특히 에드워드 참외왕이 후손 없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자 잉글랜드 왕자는 자연스레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윌리엄은 하나님과의 서약과 에드워드 참외왕의 약속에 기대어 스스로가 잉글랜드 왕위에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잉글랜드 안팎에는 그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쟁자들이 있었고, 그는 강력한 군사적 전략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잉글랜드를 자신의 손에 넣어야 했다. 이 왕위를 둘러싼 경쟁자들. 윌리엄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해럴드 2세 고드윈슨이었다. 그는 에드워드 참외왕의 황후 에디스의 친형으로 잉글랜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족 중 한 명이었다. 에드워드 왕이 사망하기 직전 해럴드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윌리엄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북쪽에서는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하르드라다가 잉글랜드 왕위를 주장하며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야심은 바이킹 시대의 영향력을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랄드는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며 잉글랜드를 점령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과 함대를 조직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해럴드 2세 잉글랜드인, 하랄드 하르드라다 노르웨이인, 그리고 윌리엄 노르망디인 3명의 주요 인물들 사이에 극적인 대립과 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3. 헤이스팅스 전투로 가는 길. 1066년은 유럽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이 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운명적이었다. 에드워드 참외왕이 사망한 후 잉글랜드는 전면적인 혼란 상태에 빠졌다. 해럴드 2세는 즉위 후 즉시 왕국의 방어를 강화해야 했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보다도 내부의 문제였다. 잉글랜드 내 귀족들 사이의 갈등은 그의 통치에 제약을 가했고 그의 왕국은 위기에 놓였다. 윌리엄은 이 상황을 주시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고자 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해럴드 2세와 전쟁을 벌여 잉글랜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노르망디라는 자의 본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르망디 귀족들을 설득해 충성심을 강화했고, 프랑스 내 다른 라이벌들을 견제하며 자신의 군사력을 하나로 뭉쳤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해럴드를 공격할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는 철저히 첩보망을 활용해 해럴드가 노르웨이군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 인해 윌리엄은 두 마리의 새를 잡을 기회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4. 두 마리 새를 잡을 절호의 기회. 노르웨이군이 북쪽으로 침공하자 해럴드 2세는 즉시 군대를 조직해 맞섰다. 이는 스탬퍼드 브리지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막대한 대가도 요구되었다. 해럴드 2세의 군대는 그 승리로 인해 심각하게 지쳤고
멀리 남쪽의 해안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이때 윌리엄은 잉글랜드로의 침공을 감행했다. 1066년 가을, 그는 대규모의 함대를 조직하여 해협을 건넜다. 그의 군대는 충분한 병력과 물자, 전략 계획을 갖추고 철저히 준비된 상태였다. 그는 서식스 해안에 상륙했고 해럴드 2세와의 대결을 준비했다. 5. 헤이스팅스 전투 단 한 번의 결전. 10월 14일, 잉글랜드 남쪽 헤이스팅스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윌리엄의 군대는 오래된 바이킹 전술과 노르망디 특유의 기병 전투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고, 해럴드 2세의 군대는 도보 부대 중심의 전열을 형성했다. 처음에는 잉글랜드 군대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지만 윌리엄은 전투 중간에 기민하게 전략을 변경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군대가 후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잉글랜드 보병 부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허점이 드러난 순간 노르망디 기병대가 잉글랜드 전열을 무너뜨렸다. 해럴드 2세는 전투 중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로써 윌리엄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잉글랜드 왕자는 그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공식적으로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로 등극했다. 6. 노르망디의 안정. 헤이스팅스 전투의 또 다른 이득. 헤이스팅스 전투를 통해 윌리엄은 단지 잉글랜드 왕위만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르망디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과 정치적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세력들에게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윌리엄의 승리는 노르망디 내부 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윌리엄의 권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르망디 공국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를 동시에 통치함으로써 그는 하나의 큰 강국을 형성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했다. 7. 윌리엄 전략의 교훈. 윌리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기획과 기회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했다. 신중한 전략은 두 가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정보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해럴드 2세 군대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기회는 놓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윌리엄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8. 결론. 일석이조의 의미. 윌리엄의 승리는 단 한 번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역사적인 일석이조 사례로 불린다. 이는 단순히 군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남게 되었다.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두 마리 새를 잡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성공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윌리엄 왕의 이야기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증명한 역사적 사례 중 하나로, 그는 단번에 자신의 시대를 정의하고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다.